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당무감사위원회 당원 게시판 조사를 두고서 네. 내전 양상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던 장동혁 대표가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렸는데 사실상 당무감사를 주도한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손을 들어주는 내용이었고 어떤 취지의 내용이었냐면은 당무감사위는 독립된 당기구다. 저는 독립성을 존중한다. 당무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두고 공개적으로 공방을 하는 것은 또 다른 당내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결론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쉽게 말해서 독립적으로 조사한 거라서 나랑은 관계가 없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소가 웃을 일을 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 자기가 임명해 놓고 난 다음에 그 전부터 자기가 한동훈 가만 안 두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딱 당무감사위원장 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1호로 사실상 이전에 단계 논란을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징계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름도 다 까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한동훈 측에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나와 관계가 없는 독립적 기구에서 조사를 하고 발표했다. 이거 믿을 사람 국민의힘 안에서도 한 명도 없겠다. 내가 볼 때는. 그럼 한동훈은 무슨 조치를 당하게 돼요? 지금 이제 당무감사위에서 이제 결과를 발표한 다음에 윤리위원회라는 데 보내면은 네.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양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분위기상으로 한동훈 대표 체제가 아니죠.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고의 보내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 제일 아마도 큰 징계가 뭔데요? 이건 당연히 이제 뭐 당원권 정지가 있을 수도 있고 내보낸 게 될 수도 있을 텐데 아마도 뭐 정지가 나올 수도 있고 굉장히 큰 수준의 높은 수준의 징계가 나올 거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보내면은 또 탄압서사로 새로운 당을 가거나 뭐 다른 정치적 꿈을 꿀 수 있지만 네. 당원권 정지 애매하게 3년 이렇게 내려버리면 정지하면 다른 데 못 가요? 아니, 나갈 수 있죠. 자기가 탈퇴하면, 탈당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내보낸 건 아니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3년이면 또 애매하게 총선도 못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 투명하게 온 윤석열도 가족이 징계 못하는 당에서 지금 한동훈을 징계하겠다고 덤비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모양이 이상하잖아. 근데 너무 투명하게 다 온 가족이 동원해 돼가지고 게시판에 너무 유치하게 글 썼는데 한동훈 씨는 고개 들고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책도 출간하고 막 이러죠? 동명이인일 수 있잖아요. 왜 그러세요? 오늘 편견을 가지고 그러게요. 역삼동에 살고 어, 언어가 그래. 똑같지만 그래요? 전화번호 같은 분명히 사람이 있을 수 여러 있잖아요. 명 있을 수도 있지. 그래서 뭐. 그 국민의힘에서 측측성 보도 자제 바랍니다라고 부탁드렸어요. 딴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그 출석보도 자제하라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제가 막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추측해가지고 말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네. 보니까. 아 그래요? 물론- 이거 어떻게 가능해요? 물론 갑자기 그 중에 한 명이 제외 당원이고 그렇죠. 그리고 네 명이 동시에 계엄 이후에 갑자기 탈당을 하거나 이런 것 맞아요. 네. 이게 탈당을 하거나 하거나 네. 이런 것들이 겹치는 우연치 않은 사정들이 아니 많이 거기서 있지만 더해가지고 그 중에 또 3명은 휴대전화 뒷자리도 일치해야 됩니다. 맞아요. 아 그래요? 굉장히 뭐 어려운 조건 아니에요. 그 정도면 그게 어려운 예, 뭐 아니, 그럴 수 있죠. 깍두기 담그려고 무 이만큼 썰어놓고 난 다음에 나 깍두기 담그려고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지.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짓이. 그러니까 당무감사위가 이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는 결국 한동훈을 찍어내려고 한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네. 우리는 단계 논란에 대한 의혹이 제기가 됐으니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조사를 했고 이제 윤리위로 넘길 거야.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거거든 이렇게 얘기하고 당대표는 독립된 기구니까 거기서 알아서 한 거야.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 논리인 거예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추정할 때 한동훈 대표 측이라고 추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욕설을 남겼던 부분들은 한동훈 대표가 그래도 공식 석상에 막 욕설을 하거나 아니면 사석에서 욕설을 했다는 얘기는 많이 못 들었어요. 그래서 그건 그렇다고 치는데 그 한동훈 대표를 그 찬양하는 글들이 네. 그 레토릭이 조금 많이 기시감이 있더라고요. 예, 약간 한동훈 대표님,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인식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인 것 같아요. 약간 예전에 무한도전의 하 유니버스처럼 네. 나는 잘생겼고 나는 너무하고 인기 많지만 하지만 난 몰라 이것처럼 약간 자기에 취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와 그럴 만한 게 한동훈 전 대표가 인기가 많네요. 이 콘서트 1,500석 규모 1500석 어떤 거예요? 어느 8분 정도 만에 자리입니까? 마감됐다는 거는 이거는 꽤 많은 거죠. 인기 그러니까. 많은 엄청난 거죠. 팬클럽이 있잖아요. 네. 아직도 위드훈이. 팬클럽이 움직이고 있고. 뭐 하시는 분들이 보통 거기에 많이 계세요? 뭐 다양하게 모르죠. 뭐 다양하게 저도 있는 뭐 가입을 안 해봤기 팬클럽들이. 때문에 모르긴 합니다만은 아. 그 생각보다 라이브 방송을 켜면은 네. 많은 분들이 접속해서 보고 아마 그 한동훈 전 대표 우군들이 꽤 있어요. 있기는요. 꽤 많아요. 네. 그리고 네. 한동훈 전 대표가 냈던 책도 제가 알기로 한 10만 부 넘게 나갔을 거예요. 10만 부 넘게 오, 팔렸어요. 팬덤이 네. 있네요. 많이 있어요. 팔렸어요. 그러니까 국힘 계열 중에서 유일하게 개인 팬덤이 있는 정치인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지.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더욱더
어떻게든 네. 싹을 자르고 싶은 마음. 그게 국민의힘의 한계야. 네. 결국은 크려고 그러면 막 밟아. 아니, 근데 대선 후보가 없어. 그러면 외부에서 또 데리고 와. 그리고 그 대선 후보가 다시 파면이 돼. 이게 국민의힘의 한계거든요. 안에서 누가 큰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사안의 본질인 그런 단계에 가족들이 진짜 동원이 돼가지고 자기들 스스로가 뭐 비난이든 아니면은 나와 관련되는 뭐 그 아버지든 뭐든 간에 그렇게 띄우려고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인데, 근데 그거는 사실 정치적으로 보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도 빠르게 사과를 했다고 하면 그냥 지나갈 네. 수 있었던 근데 일이라고 이미 생각합니다. 다 시간이 지나가 버렸어. 그리고 그거와 논란의 중심에 섰던 대통령 부부라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들이 저지른 행동으로 둘 다 구속이 돼 있어. 근데 그걸 굳이 지금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밟으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거는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근데 이번에 이제 책을 새로 내놓는데 오인혜 씨한테 표지를 보여줬더니 굉장히 이렇게 눈길을 피하는데 뭐가 이렇게 즐거워요? 지금 이 사진 사람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네 이런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싸움을 하는 와중에도 같이 한 컷이라는 제목의 책을 이제 곧 출간을 하는데 네. 그 표지가 굉장히 해맑으시네. 분홍색 바탕에 뭔가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특유의 꾸러기 표정 등장을 하거든요 보면은요. 예. 그걸 꾸러기 표정이라고 하는 뭔가 좀 오늘 처음 보는 알았어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말도 하던데 속 터지는 표정이죠. 그게, 예. 본인이 한 게 뭐가 있다고. 근데 저희가 이제 연예계에서 꾸러기 표정은 칭찬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멸칭이에요. 그래요? 네, B 씨가 한참 감 조금 안 좋았을 때 깡하면서 막 꾸러기 표정 아, 지을 때 네. 특유의 꾸러기 표정 하면서 이제 그래요? 놀릴 때 쓰는 용어인데 네. 그거를 그게 그거 모르고 쓴 거잖아요. 나쁘다는 거를 저는 저는 나쁜 힘을 몰라요. 쓴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예. 귀여웠어요. 막 깨물어주고 싶어. 나쁘다는 거를 기자님도 모르셨고 아마 한 대표도 몰랐을 거예요. 네. 아무튼간에 하여튼. 뭐 이런 와중에도 저는 책을 내는 강심장과 아. 토크 콘서트에서 새를 모으는 강심장은 정말로 한동훈 전 대표가 특출난 점은 이런 부분은 아닐까 싶다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뻔뻔한. 해맑아. 구김살 없이 자라서 그런가 봐. 그러니까 구김살 없이 자라서 네. 웬만한 욕 들어도 뭐 그냥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은 괜찮아 그러고 다시 또 하고 그러나 봐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막 상처 부여안고 네. 막 힘들어하고 그럴 텐데, 근데 그것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태도 톤이 민주당을 상대로 공격할 때도 똑같이 나와 보니까 왜 이렇게 경박스럽고 가벼울까 이런 생각들을 저는 계속 하거든요. 네. 왜 저런 식으로밖에 대응을 못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에서 좀 탈피했으면 좋겠다. 네. 근데 사실 저는 한동훈 대표를 응원하는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내란 사태를 겪고 난 다음에 그래도 계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선을 확실히 그어줄 만한 정도의 보수, 그런 보수 정도는 대한민국에 존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어쨌든 사람은 다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그 대안이 한동훈이라면 그래 그 정도는 있어도 되겠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면 그것도 용납이 안 돼서 막 밟아버리고 거기서 좀 더 크지도 못하고. 이견이 좀 참 있는 게 정말. 한동훈 전 대표는 그 비상계엄 해제 당시에는 들어왔고 그 나중에도 그런 행보를 보였지만 한 정권을 세우려고 했어요. 저는 그거 자체가 내란의 마무리에, 그러니까 그 승계적 그치, 공동정범이라고 해요. 그 범죄가 저질러진 다음에 나중에 공모와 의사 없이도 가담을 하면 그 사람도 공동정범이라 생각하는데, 그때 헌법과 법률이 없는 한한 정권을 갖고 와서 내가 정권을 이양 받겠다라고 한 순간부터 저는 이분은 내란범과 큰 차이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다른 보수 주자분들이 뭐 새로 나와서 내란을 사과한다 이런다고 하면 재평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분도 사실 어느 정도는 가담자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동훈 12월 3일에 한동훈 씨가 얘기했던 거를 제가 스토리에 올렸더라고요. 계엄 선포되고 네.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이거 다 불법 계엄이다 했는데 한동훈도 한마디를 했어요. 그때 이거 되게 불법적이다. 그래서 이 사람 그래도 제정신이 박혀 저도 있네라고 그런 줄 알았어요. 생각했는데 그렇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본인도 그 리스트에 있었고 너 잡으러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자기 살려고 얘기한 거잖아요. 진정성이 하나도 없잖아요. 만약 그 리스트에 없었다면 추경호 의원과 함께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불러서 야 이거 우리끼리 잘하면 돼라고 했다면 과연 그런 메시지를 냈을까? 진짜 실망스럽고 기회주의적이에요. 저는 최근에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제 보면 그 특검 수사에 여러 차례 뭐 피의자로 나오라는 것도 아니고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해달라고 했는데 계속 안 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본인이 수사기관에서 고위직을 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율 배반적인 태도를 선택적으로 보이는데 좀 이해가 안 간 거고, 그러면서도 이번에 통일교 사건이 불거진 다음에는 이 부분은 또 특검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 아이러니함, 그 선택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일관성이 없는 부분들이 아마도 한동훈 전 대표를 사실은 좋게만 볼 수는 없는 상황들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준석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가 한 팀에 있으면 참 재밌는 그림이 나오겠다. 이게 보통 자기 혐오를 하게 되거든요. 자기랑 캐릭터 겹치면 싸우게 되거든요. 네. 두 사람이 뭉치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 참 궁금합니다.